안녕 형들! 오늘은 레슬링을 끔찍히 사랑했던 한 레슬러에 대한 이야기야. 기억 속에 오래 남을 특이한 분장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주었던 이 희대의 레슬러는 누굴까? 바로 레슬링계의 금박지 골더스트란 형님이야. 레슬러들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특이한 기술이나 현란한 마이크웍, 개성 있는 제스처 등을 꾸준히 밀어붙이며 여타 다른 선수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어. 이러한 차별성을 넘어 기억에 강하게 남을 특이한 복장과 분장으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때론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여 레슬링을 한층 다채롭게 만들어주었던 선수가 있었으니 오늘 소개시켜줄 골더스트란 형님이 바로 그 레슬러였지. 그의 특이한 기믹을 표현하는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금발의 가발을 쓰고 나오는 모습은 팬들의 눈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고, 이상 야릇한 심호흡을 하는 제스처 또한 이 형님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어. 이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진 레슬링 조기 교육으로 기본기가 탄탄하여 안정된 경기를 이끌었으니 그를 희대의 레슬러로 남게 했던 골더스트표 기술들을 한번 알아보자구. 파이널 컷이라는 그의 필살기는 상대방의 목을 잡고 그대로 180도로 회전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는 특이한 기술로 골더스트 형님의 개성있는 캐릭터에 잘 어울려 굉장한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어. 선셋 플립 파워밤은 거꾸로 상대방의 허리를 잡고 반동을 이용하여 180도로 회전하여 데미지를 주는 화려한 기술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해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였고, 스쿠 파워 슬램도 그가 자주 사용하는 박력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였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경악시킬 특유의 기술이 있었으니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의 악몽, 쉐털드 드림이란 기술은 상대 선수를 코너에 올려놓고 무방비 상태에서 거기로 사커킥을 날려 노골적으로 급소를 노리는 무시무시한 기술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아찔한 장면을 만들기도 하였어. 이 형님이 레슬링 커리어 동안 사용했던 기믹들이 매우 다양했으며 그 특이함이 범상치 않았으니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런 모습으로 절대 잊을 수 없는 레슬러로 우리의 추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지. 더스틴 패트릭 러너스란 본명을 가진 골더스트 형님은 1969년 4월 11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이란 곳에서 태어났어. 레슬링 1세대로 한창 활약한 전설의 레슬러 아메리칸 드림 더스티 로즈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찍이 레슬링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복 동생인 코디 로즈도 현재 왕성한 활약 중인 스타 레슬러이니만큼 로즈 가문도 이젠 명실상부한 레슬링 명가라 말할 수 있겠어. 1988년부터 FCW에 데뷔하며 레슬링 커리어를 시작하였고, 이후 WCW로 이적하여 아버지와 함께 활약하다가 1990년에는 WWF에 데뷔하여 더스틴 로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나 이후 다시 1991년 아버지를 따라 WCW로 이적하여 1993년 이때 당대 레슬러 리키 스티보트를 이기며 WCW US 챔피언을 석권하는 등 양대 레슬링 단체를 오가며 초기부터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 1995년 9월 다시 WWF로 이적한 그는 이때부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닉네임 골더스트란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여 노란 금발에 금박 장식을 한 휘황찬란한 복장을 착용하며 화려하게 등장하였고, 1996년에는 이때 레슬러 라몬과의 대결에 승리하여 인터컨티넨탈 챔피언까지 등극하게 되었으니 이때 당대의 스타 언더테이커와 경기를 치르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등 레슬링계의 한복판에서 맹활약을 보인 골더스트 형님이야. 1998년도에는 이윽고 활동이 저조해지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골더스트 복장을 태우며 전의를 가다듬었으나 활약상은 더욱 악화가 되어 다시 여러 기믹들을 선보인 끝에 역시나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1999년 WWE를 떠나게 되었지. 1999년 WCW로 돌아와
기괴한 캐릭터 세븐이라는 새로운 기믹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이때 WCW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이었고 기어이 2001년 WCW가 WWE에 인수가 되었으니 이때 다시 인디단체로 돌아간 골더스트 형님이었어. 여러 인디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2002년 WWE의 로얄 럼블로 복귀를 하였고 이때부터 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될 전설의 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그건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부코티와의 태그팀이 바로 그것이었지. 이때 부코티는 골더스트를 같은 파트너로 좀채 인정하지 않았으나 서로 코믹한 장면을 연출하며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2002년 아마겟돈에서는 너들리 보이즈, 크리스 제리코, 크리스찬 태그팀과 태그팀 챔피언을 놓고 엄청난 각축을 벌였고 벨트샷을 맞은 부코티가 기적적으로 일어서 북엔드를 장렬시키며 태그팀 챔피언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니 이때 승리 인터뷰에 골더스트를 인정하는 부코티를 보자 팬들은 이 둘의 우정에 뜨거운 환호를 보내고 있었어. 이때 한창 활약한 희대의 괴물 레슬러 브록 레스너의 등장으로 살 얼음판 같았던 레슬링계에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한 줄기 웃음꽃을 선사하게 되었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중들도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후 단장이 된 에릭 비숍에 의해 태그팀은 해체가 되어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주었고 이때 랜디 오턴과 바티스타의 갑작스런 역습으로 위험천만한 일까지 벌어지는 등 몸을 던지는 활약 끝에 타미 드리머를 이기며 통산 9회 하드코어 챔피언까지 오르게 되었으나 이후 좀채 상위 레벨로 올라가지 못하고 별 활약을 보이지 못한 골더스트 형님은 기어이 2003년 WWE에 방출이 되어 다시 더스틴 로즈로 활동하면서 TNA 등 여러 단체를 돌아다니며 활동하다 2006년 로얄 럼블의 29번째 선수로 등장하였으나 다시 방출이 되는 등 선수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커리어를 보내게 되며 좀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힘든 레슬링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어. 2007년 전이본 레슬링에 활약하며 타국에서 고생을 하다 이후 TNA에 이적하여 블랙 레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고 2008년에는 다시 WWE로 둥지를 옮겨 산티노 마렐라와 경기를 하는 등 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이어갔으며 2009년에는 혼스 워글과 태그팀으로 활약하여 그의 특유의 캐릭터성을 부각하여 팬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지. 이때 당대 스타 셰이모스와 대립을 하며 좋은 경기를 펼치게 되었고 2010년에는 NXT의 여성 레슬러 악사나와 함께 다니며 활약을 하는 동시에 윌리엄 리갈과 신경전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2010년, 20년 가까운 레슬링 경력을 정리하며 이윽고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선수가 아닌 WWE의 프로듀서로 동생인 코디 로즈와 같은 스토리에 비중 있게 참여하다 이내 곧 WWE를 다시 떠나게 되었어.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레슬링을 좀채 손을 놓을 수 없었고 다시 심기일전 고군분투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 끝에 2013년 로얄 럼블에서는 8번째로 깜짝 등장하여 동생 코디 로즈와 대결을 벌였으나 아깝게 탈락을 하였고 이때 해고된 동생 코디 로즈의 복귀를 걸고 랜디 오톤과 각축을 벌였으나 끝내 패배하며 형인 골더스트마저 WWE에서 해고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지. 이 두 형제는 이윽고 다시 뭉쳐 브라더후드라는 태그팀을 만들어 이때 로만 레인즈, 세스 롤린스, 딘 앰브로스가 한 팀이 된 인기 스테이블 더 실드와 경기를 하는 등 맹활약을 보이다 드디어 자신의 동생 코디 로즈와 태그팀 챔피언까지 오르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던 골더스트 형님이었어. 이때 태그팀 뉴 에이지 아웃로즈 우소주 에볼루션 태그팀과 각축을 벌이며 맹활약을 하였으나 이내 곧 태그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잠잠했던 어깨 부상이 도지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또다시 재활에 힘을 기울여 2015년 서바이벌 시리즈에 나와 악당이 된 동생인 코디 로즈와 멋지게 맞서며 승리를 하는 등 46살의 나이를 불식시키며 아직 그의 건재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 같았어. 이후 알투루스와 골든 투루스라는 태그팀을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과거 부코티와의 즐거운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2017년 믹스트 매치 챌린지에서 맨디 로즈와 함께 혼성 태그팀으로 출전하여 쌍금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018년도에는 존 시나의 세그먼트 중 출연하여 이내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끝으로 49살의 나이에 WWE를 아쉽게 떠나게 되었지. 2019년 신생 레슬링
레슬링단체 AEW로 이적하여 50세라는 나이를 불식하게 계속 레슬러로 활동하였고, 드디어 오랜 라이벌이자 혈육인 코디 로즈와 더블 오어 나싱에 참가하여 둘의 엄청난 난타전으로 피가 낭자한 경기를 보이며 팬들의 뜨거운 환호성을 이끌어내었고, 이윽고 패배한 골드스트 형님은 이날의 승자 동생 코디 로즈와 따뜻한 포옹을 하며 그렇게 레슬링 형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이후 크리스 제리코가 이끄는 악역 스테이블 이너서클과 엄청난 대립을 하게 되었고, 2020년에는 희대의 레슬러 DDP와 함께 6인 태그매치에 참가하여 쉬운 한 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은 컨디션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였고, 현재도 AEW에서 러스틴 로즈라는 이름으로 레슬링계에서 한 몫을 하고 있는 골더스트 형님이야. 이로써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골더스트 형님은 NWA 헤비웨이트 챔피언, NWA 태그팀 챔피언 각각 1회와 WCW US 헤비웨이트 챔피언 2회, WCW 월드 태그팀 챔피언 2회, WWE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3회, 월드 태그팀 챔피언 1회, 태그팀 챔피언 2회, 하드코어 챔피언 9회 등을 수성하며 레슬링계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현재도 링 위에 오르고 있는 중이지. 분장 캐릭터 중 가장 화려한 것으로 유명한 골더스트의 페인팅은 본인이 직접 그리는 것으로 언제나 변화무쌍한 분장과 더불어 그의 특유의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었어. 이복 동생인 코디 로즈와는 엄청난 우애를 자랑하는 걸로 유명한데, 코디 로즈가 아버지인 더스티 로즈보다 형인 골더스트에게 레슬링을 배우고 자랐을 정도로 그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따르는 걸로 레슬링계에선 유명하며, 아버지 더스티 로즈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날 형인 골더스트의 업적을 내심 강조하는 갑작스러운 모습에 골더스트 형님은 뭉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이윽고 형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동생 코디 로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이윽고 아메리칸 드림 더스티 로즈가 등장하였고, 모두가 기립하며 레슬링을 빛내준 그의 업적을 기리며 감사하고 있었어. 아버지 더스티 로즈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향년 70세의 나이였고, 한창 은퇴를 해서 편하게 쉬며 생을 천천히 즐길 나이에 계속 힘든 레슬링계에서 활약해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끔찍히도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었어. 2015년 그가 타계하자 온 레슬러들은 그의 죽음에 애도를 하였고, 큰아들 골더스트는 오랜만에 분장을 지우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경기에 나와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지. 골더스트라는 닉네임은 많은 레슬러 팬들에게는 잊혀지지 않을 캐릭터로 현재 남아있겠지만, 금색 빛깔로 휘황찬란했던 화려한 캐릭터 이면에는 계속된 부진과 연속된 실패로 누구와 같이 감내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이 있었고, 레슬링을 하는 동안 좀채 빛을 보지 못하며 무려 WWE에서 5번을 방출과 복귀를 되풀이했을 정도로 좀채 자신의 레슬링 커리어에 날개를 달지 못하며 혼란스러워했던 골더스트 형님이었어. 그의 나이 50세가 되던 2019년 3월 그의 동생 코디 로즈와 마음껏 경기를 펼치며, 이날의 경기는 그의 레슬링 인생 처음으로 링 위의 주인공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였고, 자신의 기량을 모두 쏟아부은 인생 최고의 경기이기도 하였어. 코디 로즈와의 격전 끝에 미국의 대표적인 레슬링 평론가 데이브 멜처에게 경기 등급 5성 만점을 받고, 그날의 최고의 경기였다는 소식을 듣자 한동안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을 정도로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로움과 힘들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니 한동안 자신을 의심하며 타박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서야 한 명의 레슬러로 스스로 인정할 수 있었지. 현재 나이가 50세가 넘은 지금 모든 욕심이며 비전이고 다 땅에 내려놓고 까마득한 후배들과 그저 한 게임 한 게임을 즐기며 조금이라도 레슬링 역사에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따뜻한 골더스트 형님을 볼 수 있었어. 우리에게 현란한 복장과 분장만큼이나 뜨거운 레슬링을 보여주었던 골더스트 형님의 레슬링 인생을 우린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골더스트 형님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